자, 기본서에서 목차 한번 가보세요. 자, 맨 앞에 목차 가시면 자, 출제 비중인데 자, 파트 1 이제 파트 1이 행정부 서론입니다. 그래서 그 서론 파트는 자, 뭐 한 두 문제에서 자, 두 문제에서 한 4개 정도 나와요, 문제가. 자, 두 문제에서 4개 나오기 때문에 어떤 파트가 중요하냐면 자, 목차에서 보시면 목차 맨 앞에 컨텐츠. 자, 파트 1 나와 있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파트가 챕터 1에서 통치행위. 자, 별표 3개 하시고. 자, 통치행위 별표 3개. 자, 다음 가시면 자, 챕터 2. 챕터 2 가면 행정법인데 행정법과 관련돼서 나와 있는 뭐 일적주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실 때 출제가 잘 되는 파트가 있고 출제가 안 되는 파트가 있어. 그치? 당연히 이제 우리가 수험생이니까 나 수험생인데 자, 뭐가 문제냐면 아까 판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판례 중에서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자, 그동안 나왔던 판례 있지 않습니까? 기출 문제들. 자, 그게 제일 많이 나와요, 문제가. 그래서 이제 보면 세상이 공평치 않아, 그렇죠? 자, 공평치 않아서 자, 그동안 안 나왔어. 안 나왔으면 안 나온 판례가 나오고 나왔던 판례가 안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치? 근데 안 나온 판례잖아. 얘는 영원히 안 나와요. 자, 나왔던 판례는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계속해서. 자, 반복해서 나올 텐데 왜 그런 거냐면 이유는 그죠? 한 가지야, 이유는. 그치? 자, 공무원 시험에서 일단 자, 뭐 몇 가지 시험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시험에서 문제가 20문제라서. 문제가 20문제라는 것은 되게 우리한테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문제가 40문제면요. 엄청 그죠? 지엽적일 거야. 내용 자체가. 근데 문제가 20문제니까 나왔던 테마가 나오는 거야. 계속해서. 행정법 전체 중에서 중요한 게 더 정해졌잖아요. 자, 정해졌는데 출제원이 이거 안 될 수 없잖아. 이것은. 그치? 근데 자, 중요한 파트 엄청 많아. 그죠? 그중에서 나왔던 질문이 또 나오겠지. 그죠? 아, 20문제인데 중요치 않은 것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치? 아, 그러니까 나왔던 질문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안 나왔던 파트는 거의 안 나와요, 문제가. 그치? 그래서 이제 아까 보시면 챕터 2에서도 4절까지 자, 그 4절까지인데 잘 안 나와. 그치? 한번 쭉 보시는 거고 안 나오는 파트인데 열심히 하시면 할 거 없다고. 자, 다음 가시면 이제 출제가 잘 되는 파트가 제 5절 A급 지문. 자, 별표 3개 하시고 법체행정원리. 자, 5절에서 별표 3개. 자, 다음에서 이제 자, 제 7절 있죠? 그 7절 가시면 7절에서 행정법의 1번칙인데 행정법의 1번칙은요. 문제가 하나 정도 꼭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시험에서 나올 건데 행정법 1번칙 자, 거의 나온다. 100%. 자, 별표 3개 하시고 자, 다음에서 자, 8절에서 행정법 효력 있지? 효력과 관련돼서 이제 자, 1번 시간적 효력. 자, 시간적 효력. 자, 걔도 이제 한 별표 2개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챕터 3. 챕터 3에서 제 3절 행정법 관계 당사자 있죠? 그 당사자 나올 텐데 당사자 별표 2개 정도. 자, 다음 제 4절. 자, 공법관계하고 사법관계인데 자, 일단 요거는 그 문제가 그렇죠? 자,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 박스 문제를 잘 만들어요. 박스 문제를. 그래서 다음 중에서 공법관계인 것은 몇 개, 그렇죠? 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 공법관계하고 사법관계 규별도 자, 출제 잘 된 파트입니다. 별표 3개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제 5절. 자, 5절에서 중요한 것은 자, 그 2번 있죠. 그 2번 가시면 개인적 공권. 그 개인적 공권이 뭐냐면 나중에 이제 소송할 거 아니야. 자, 법이라는 것은 항상 분쟁이 생겨. 분쟁과 관련돼서 소송하는 건데 간단한 거야. 그렇죠? 우리가 이제 민법이잖아요. 자, 민법은 개인과 개인 분쟁이야. 개인과 개인 분쟁을 하는 거고 개인과 개인 다툼에 대해서 소송하는 거야. 민사법원에. 근데 행정법이라는 것은 누가 누구 분쟁이야. 분쟁 당사자가 개인과 개인이겠어요? 국가 개인이야. 국가의 개인이지. 그렇죠? 안 그래? 아, 개인과 개인의 재판도 어려워 죽겠는데. 그렇죠? 국가하고 개인 재판은 되게 어렵지 않겠어요? 지금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판이야 지금. 엄청 어렵겠지. 그렇잖아. 그래서 요 개인적 공권은 뭐냐면 개인적 공권은 나중에 자, 국가가 내 권리 침해한 거야. 자, 국가가 내 권리 침해했을 때 요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자격. 자, 원고 될 수 있냐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자, 모든 사람이 원고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 공권은 자, 같은 말이 뭐냐면 원고 적격. 자, 원고 대신 자격 나중에 소송에서 자, 일단 소송과 관계에 있어서 그 개인적 공권도 별표 3개 하시면 돼요. 자, 다음 자, 제 7절 자, 특별 권력 관계인데 일단 뭐 별표 2개 정도 뭐 지금 잘 나오진 않고 그렇죠? 자,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냥
자, 다음 가시면 챕터 4지. 자, 챕터 4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어디냐면 뭐 나머지는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제일 중요한 것이 거기 6절에서 자, 사인의 공법벽의 신고 있지? 자, 사인의 공법벽의 신고. 자, 그 파트가 이제 별표 3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보셨듯이 자, 이제 파트 1은 우리가 이제 20문제 중에서 출제의 비중이 많지는 않아. 응? 파트 1은 그래서 이제 한 2문제에서 한 4개 정도? 자,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자, 많이 안 나오는데 다만 이제 저 개인적 생각은요. 우리가 공부하실 때 그 파트 2 있지? 자, 파트 2가 행정작용법이야. 자, 파트 2가 행정작용법. 그렇지? 거기서 이제 보면 자, 행정작용법인데 자, 그 처음 공부하실 때 자, 처음 공부하시는 수험생은 파트 2에다가 집중하셔야 됩니다. 처음 공부하실 때는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파트 2가. 그래서 이제 그 기본반 수업 중에서 파트 2가 제일 오래 할 거예요, 수업을. 다만 자, 파트 1도 이제 출제 비중이 좀 낮잖아요. 자, 낮기 때문에 파트 1을 자, 그 진도를 빨리 나가고 싶은데 저 개인적 생각은 근데 이제 그 파트 1에서 기본적인 개념을 잡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 3주 정도? 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 제 개인적 생각은 한 2주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2주 정도 하시면요. 저 여러분 힘드셔갖고 일단 한 3주 정도 보시면 됩니다. 파트 1을. 그래서 이제 자, 파트 1하고 파트 2. 자, 파트 2 이제 파트 2가 이제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고 왜냐면 아까 자, 파트 2가 행정작용법이잖아요. 그 파트가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거의 뭐 8문제, 10문제 정도. 그래서 작년 9까지 10문제. 거기서 자, 파트 2가 10문제. 그래서 일단 출제 비중이 제일 높아요. 파트 2가. 그래서 이제 파트 2가 제일 자, 출제 비중이 제일 높은데 자, 생각해 봐. 우리가 이제 국가 작용 있잖아. 자, 국가 작용은 그게 뭐야? 입법 작용. 자, 국회에서 법 만들어. 자, 국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지? 입법 작용. 자, 그러면 법원하고 헌법재판소로 뭐 하는 거야? 자, 이 법이 어떤 것인지 판단해 주겠지. 어떤 분쟁, 다툼과 관련돼서 판단하는 것이 이제 법원이잖아요. 사법부. 그렇지? 그러면 행정부는 뭐라는 거야? 국회는 법 만들어. 그렇죠? 자, 근데 행정부는 국회가 만든 그 법을 뭐 해요? 집행해. 집행작용. 그래서 행정부 집행부잖아. 집행부. 그렇지? 그러면 집행이 제일 중요하겠지. 자, 집행이 제일 중요한데 법 집행작용. 그 법 집행이 거기 지금 보시면 자, 13페이지 챕터 3, 챕터 2 있지? 자, 13페이지 챕터 2. 그 챕터 2 제목 뭐예요? 행정행위지? 자, 행정행위인데 옆에 써놓으세요. 이게 거의 유사한 말인데 거의 유사한 말. 자, 처분. 자, 처분 들어봤어요? 처분 들어봤어요? 들어봤을 거야. 그렇죠? 기억이 안 날 뿐이지. 들어봤잖아요. 퇴학처분 들어봤지? 퇴학처분. 파면처분. 자, 파면처분 들어봤지? 그렇잖아. 그래서 처분. 그래서 이제 이 처분이 뭐냐면 처분하고 거의 유사한 말이 행정행위야. 그렇지? 자, 근데 얘가 뭐냐면 집행작용, 법집행. 공무원이 법을 집행한 거야. 법집행작용. 그러면 당연히 법집행이면 행정법은 행정부의 집행이 중요하잖아요. 자, 중요하니까 법집행작용인 이 행정행위 파트 이게 제일 중요하겠지. 집행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 행정행위가 얘가 중심인 거야. 얘가 이 행정행위가 행정법 중심이야. 이게 중심이라서 처음 공부하실 때는 이 행정행위 파트 잘 보시면 됩니다. 얘만 잘 보셔도 성공한 거야. 처음 공부하실 때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파트 문제도 제일 많이 나와요. 여기서. 자, 그렇고 이제 자, 다음 가시면 일단 자, 그렇고 자, 다음 그 17페이지. 자, 17페이지에서 파트 3. 자, 파트 3인데 여기서 이제 행정의 자, 실효성 확보 나와 있지? 행정의 실효성 확보 파트. 이 파트는 일단 출제 경향은 2문제에서 4개 정도 나와요. 자, 2문제에서 4개 정도 나올 거고. 자, 근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파트 3는 좀 페이지가 몇 개 안 돼. 자, 페이지가 보시면 한 100페이지? 자, 한 110페이지지? 110페이지? 110페이지인데 그 110페이지에서 2문제에서 4개 정도 나온다. 그죠? 한 4개 정도 나온다면 꽤 많이 나오는 거지. 응? 일단 그 출제 비중이 있죠? 공부할 양에 비해서는 많이 나올 거고. 다만 이제 뭐 일반 행정직인데 뭐 일반 행정직은요. 한 3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돼. 일반 행정직은. 근데 자, 그 시험 중에서 일단 아까 자, 파트 3. 그 파트 3가 출제가 가장 잘 되는 시험은 소방직이야. 소방직. 왜냐면 소방직이 이제 업무와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소방직하고 군무원 시험. 자, 그런 시험은 이제 일단 파트 3가 좀 많이 나와요. 문제는. 그치? 그래서 자, 소방직 한 4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자, 그 파트 3는 어려운 파트는 아니에요. 좀 쉬운 파트고, 자, 다음 가시면 자 이제 자 파트 4 구제 파트. 자, 행정 구제 파트인데 이 행정 구제 파트는 자 출제되는 비중이 6문제에서 한 8개 정도. 6문제에서 한 8개 정도. 자, 그 정도 나올 거고 일단 파트 4도 꽤 많이 나오죠, 지금 문제가. 6문제에서 한 8개 정도 나올 거고 거기서 이제 배상 파트. 자, 챕터 안 나와 있죠? 그 챕터 아닌데 걔는 잘 안 나와. 그냥 뭐 무시하시면 되고, 그렇지? 다음 챕터 2. 자, 챕터 2가 행정상 배상이지. 행정상 배상인데 요 배상 파트가 1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돼. 1개 정도. 1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는데 다만 좀 그게 있어. 자, 좀 특징이 있어 갖고 소방직은요. 소방직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한쪽에 좀 몰려 나와 이렇게. 그래서 소방직 이제 이렇게 보면 그 개별 판례마다 이제 1개씩 내면 되는데 작년 올해 문제지. 올해 문제가 소방직이 배상 파트에서 3문제 나왔어. 3문제. 그래서 한쪽에 몰려 이렇게. 소방직은 분산이 안 되고 한쪽이 좀 몰려 나와 이렇게 한 파트에서. 그래서 올해는 배상 파트가 3개 나왔어요. 소방직은. 어쨌든 간에 근데 한 3개 정도 나왔는데 일반적으로는 1개 정도 나옵니다. 문제가 1개 정도. 자, 1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는 좀 특수한 경우야 그냥 소방직은. 자, 다음 가시면 챕터 3에서 보상 파트지. 행정상 보상 파트도 1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3년 동안 안 나왔어요. 보상 파트가. 그래서 이제 보상 파트가 안 나와서 이제 좋았어. 그래서 왜냐면 보상은 엄청 어려워요. 보상 파트가. 배상은 좀 쉬운데 보상은요. 그 실무에 계신 분도 되게 어려워해. 보상 파트를. 그래서 어려운 파트인데 뭐 안 나오면 땡큐지 모르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내년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냐, 그렇죠? 계속 안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 일단 보상 파트 보셔야 될 것 같고 내년 시험은. 자, 다음에서 자 22페이지. 자, 챕터 3, 자 챕터 4 있지? 자, 챕터 4에서 행정상 손해 정보를 위한 뭐 그 밖의 제도인데 자, 챕터 4, 챕터 4. 자, 걔는 좀 출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검토하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파트는 아니에요. 자, 다음 가시면 자, 챕터 5. 자, 행정심판.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이지? 자,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인데 합쳐서 그래, 합쳐서. 합쳐서 이제 행정쟁송법 합니다. 행정쟁송법. 자, 얼마 쓰는 건데, 자, 행정쟁송법. 자, 생각해 보세요. 이 행정쟁송이 뭐냐면, 행정쟁송이라는 것은 행정상 분쟁이 생겼어, 지금. 행정상에서 지금 다툼, 자, 분쟁이 생겼다. 그치? 아, 그러면 행정상 다툼인데, 항상 보세요. 자, 법이야. 자, 법은 항상 뭐가 생각나? 자, 지금 법을 공부한다. 자, 법은 항상 뭐가 생각나요? 법이면 항상 다툼이 생겨요. 다툼이. 그렇죠? 이 다툼과 관련돼서 판단해 줄 법원이 있겠지, 항상.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게 법 아니야? 아, 법인데 소송이 없으면 법이 아니지, 걔는. 그렇잖아, 지금? 그래서 근데 그 다툼의 주체가 민사재판이면 개인과 개인 분쟁이지. 그치? 근데 행정상 행정쟁송이면 행정상 분쟁이지. 행정상 분쟁이면 분쟁이 어때요? 분쟁의 일방 당사자가 항상 국가지. 국가가 일방 당사자겠지. 항상 개인과 개인이 아니고 국가와 개인이라든지 해서 요 국가가 분쟁 당사자야 지금, 그렇지? 당사자야. 근데 행정상에서 지금 분쟁이 생겼어. 자, 요 국가하고 만약 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다툼이 생겼다 지금. 그렇지? 이 다툼과 관련돼서 이제 뭐 합니까? 이제 쟁송이자 쟁송인데 이러한 행정상 분쟁과 관련돼서 이제 여기서 해결하겠지, 해결할 거 아니겠어요? 자, 생각해봐. 다툼, 그렇죠? 다툼 해결 방식이 엄청 많지, 그렇죠? 안 그래요? 가장 빠른 게 뭐예요? 다툼 해결과 관련돼서 제일 빠른 거. 이게 제일 빠르지, 그렇죠? 나한테 면허 정지했어. 나한테 면허 정지한 지방경찰청장 와서 때리면 돼. 안 그래? 이게 제일 빠르잖아. 안 그래? 그렇지? 근데 우리가 지금 행정상 분쟁인데 가서 사람 폭행할 거야? 그럴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 쟁송이지. 이 쟁송은 행정상에서의 분쟁과 관련된 다툼을 해결하는데, 자, 무엇 가지고? 법 가지고. 자, 평화롭게 법 가지고 해결하는 거야 지금. 자, 법에 의한 분쟁 해결이 쟁송인 거지. 그렇지? 자, 법에 의한 해결, 쟁송인 거고, 다만 이 법이 2가지가 있어. 대한민국은. 자, 2가지가 있어서 행정심판법. 행정심판이 있어요. 심판. 행정심판이라는 게 있고, 자, 또 한 가지가 행정소송법.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있어서, 자, 행정상 분쟁이잖아. 예를 들면, 보세요.
자, 예를 들면 시장이 있어. 자, 시장이 자, 나한테 지금 영업 정지를 했다. 자, 영업 정지를 했어, 나한테. 자, 영업 정지한 것에 대해서 요 A가 자, 심판과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렇지? 근데 요 심판은 누가 하는 거냐면 심판 당사자지, 심판 판단 주체가 심판의 행정부야. 행정부 한다고 해서 이제 요 심판을 누가 하냐면 자,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 행정심판위원회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자, 행정심판위원회. 자,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 자,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뭐 중앙 행정심판위원회 이런 식으로 자, 행정심판은 행정부가 하는 거야, 지금. 자, 이게 있고 자, 소송이죠. 소송 당연히 사법부가 하겠지, 법원이. 자, 법원이 하니까 행정사건과 관련돼서는 행정법원이 하겠지. 행정법원이 사법부가 해주겠죠. 그렇지? 자, 봐봐. 지금 아까 시장이야. 요 시장하고 국민. 자, 시장은 행정부잖아. 그렇지? 시장이 판사는 아니잖아요, 지금. 시장이 국회의원이야? 시장은 행정부지. 자, 시장이 뭐야? 행정부가 지금 행정부가 법을 집행해서 국민 심의했어. 국민 요 A 심의했잖아. 자, 심의했는데 판단권자가 행정부야. 판단권자가 행정부면 행정부가 한 것을 행정부가 심사한다면 이 행정부가 누구 편을 들겠어? 국민 편을 들겠어? 얘 편을 들겠어? 자기 편을 들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행정심판은 자기가 한 사건을 자기가 심사해. 자기가 심사하기 때문에 요 심판은 행정심판은 국민과의 관계에서 어때? 구제가 좀 잘 안 되겠지? 그렇지? 잘 안 됩니다. 근데 소송은 누가 죽여요? 소송 법원에잖아. 공정한 법원 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권리 구제가 잘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행정쟁송법은 심판이 중심이에요? 소송이 중심이에요? 우리는 소송이 중심이지. 자기가 중심, 그렇지? 그렇잖아 지금. 그래서 이제 요 심판하고 소송 보는 거야 지금. 그래서 아까 이제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이 뭐예요?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 합쳐서 행정쟁송 합니다. 쟁송법 합쳐서 쓰는 말이겠지. 일단 아까 법률 용어, 그렇지? 그래서 이제 행정쟁송은 행정상 분쟁을 법과 가지고 자, 법에 의해서 해결한 거다. 이게 쟁송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쟁송인데 이 파트가 출제가 그렇게 잘 돼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한 4문제에서 자, 이 행정쟁송법이 한 4문제에서 6개 정도. 작년 국가직, 올해 국가직, 올해 소방직 6문제. 여기서. 그래서 일단 행정쟁송법이 출제가 제일 잘 된다 하는 거고. 다만 먼저 뭐가 문제냐? 행정쟁송법은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면 자, 공부하신 내용이 종합이에요, 종합. 자, 공부하신 내용이 다 종합해서 보기 때문에 행정쟁송법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되게. 그래서 자, 공부한 내용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쟁송이에요. 이 쟁송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쟁송 파트가 어려운데 요 쟁송 파트가 앞에 공부하신 내용 있지? 그 공부하신 내용마다 항상 쟁송이 나와. 항상 이제 뭐세요? 항상 뭐였어? 내가 이걸 공부했어. 행정부가 하는 그 공무원들이 이제 행위했을 거 아니야? 그 공무원의 행위한 것이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가 가능한지 항상 공부하는 거야, 우리가. 항상 공부하는 건데, 그래서 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앞에서 공부할 때마다 항상 나와, 이게 항상 나오기 때문에 이 행정쟁송법을 모르시면 앞에가 문제 안 풀려요. 응? 자, 문제 안 풀리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 아까 처음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파트는 파트 1, 파트 2야. 파트 2에서 아까 행정행위 파트 제일 중요한 파트. 지금 처음 공부하실 때 기본반. 응? 자, 아까 행정행위가 제일 중요하다고. 근데 나중에 공부한 다음에 뭐 합니까? 이제 아까 행정쟁송 파트가 4문제에서 6문제 나오니까 출제가 좀 꽤 많아 지금. 그렇죠? 꽤 많은 파트이기 때문에 행정쟁송 파트를 못 맞추시면 점수가 안 나와 이거는. 그렇지?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하신 다음에 고득점 95까지 가시려면 행정쟁송을 잘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자, 공부하신 다음에 자, 기본반 공부하실 때는 아까 행정행위 파트 중심을 두시고, 그렇죠? 나중에 이제 시험 다가왔을 때 마지막에 주력할 부분은 행정쟁송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제 일단 지금 처음이니까 이제 기본 파트니까 행정행위 파트 잘 보시면 돼. 자, 쟁송 나중에 심화해서 들으시면 되니까 그때 잘 보시면 되고. 왜냐면 기본반 시간에 이제 행정쟁송 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본반이 지금 시간이 짧잖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기본반에서 행정쟁송 파트 할 때 저 한 4시간에서 5시간밖에 안 나와요. 응?
심파소송 파트가 그밖에 안 나와. 제가 뭐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 그밖에 안 나와. 시간 자체가. 근데 나중에 심화해서 들으시면요. 행정 쟁송은 거의 뭐 35시간 정도 합니다. 수업을. 그 정도 하셔야지 딱 정확히 나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파트인데 4시간, 5시간에서 뭐 할 건데, 그죠? 그냥 기초 이론 공부하는 거지, 그냥 기초. 그치? 그래서 하여튼, 일단, 자, 나중에 공부하실 때 쟁송 파트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심화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출제 비중 봤어. 자, 아까 그러면 일단 파트 1에서는 지금 어떤 파트가 잘 나오는지 다 설명드렸고, 나중에 파트 2인데 그 파트 2 할 때 그때 보시면 되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하실 내용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파트. 물론 다 중요하지만. 자, 다 중요하지만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아까 파트 2. 파트 2 작용법, 행정 작용법이 제일 중요하다. 자, 그거하고 자, 그다음 중요한 파트. 그다음 출제 비중이 높은 파트는 아까 행정 구제 파트 4편, 2편, 4편. 2편과 4편이니 자, 출제가 제일 많아요. 다만 이제 1편하고 이제 3편도 자, 그래 뭐 출제 많이 안 되지만 자,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자, 1편부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파트 1이야. 지금 파트 1. 파트 1 제목 뭐예요? 자, 파트 1 제목. 항상 공부하실 때 그 목차 있죠, 목차. 항상 목차 먼저 보시라고. 제가 계속 목차 볼 건데 왜냐면 목차가 그거야. 목차가 지하철도 손도야. 응? 지금 지하철 탔는데 어디 가고 있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항상 그게 목차야. 그렇지? 이해했죠? 법학은 개념이니까 개념 학문이라서 어떤 파트 중에서 어디 공부하고 있는지 응? 항상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지금 어디 공부하고 있어 지금 파트 1 처음이니까. 자, 파트 1에서 지금 제목 챕터 1 제목은 행정. 자, 지금 챕터 1이 행정이지. 행정법을 공부하러 왔는데 지금 행정을 공부하고 있어요. 행정을.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행정을 공부하시는데 이거야. 이제 예를 들면 자, 우리가 국가 작용 중에서 자, 국가 작용과 관련돼서 보시면 자, 이 국가 작용에는 크게 뭐 있어요? 자, 국가 행정 작용에는 크게 보면 국가 작용에는 입법 작용, 자, 입법 작용, 그다음에 자, 사법 작용, 재판. 자, 재판 작용. 그치? 또는 이제 행정, 그치? 이런 거 있겠지, 이제. 행정 작용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겠지. 그치? 자, 입법권 담당자가 국회일 거고. 응? 자, 사법권이지. 이 사법권 담당자는 뭐 법원과 헌법재판소일 거고. 자, 다음 행정부지. 이제 행정부 담당자가 행정부인데 행정부가 어디예요? 행정부는 대통령과 정부. 대통령하고 정부가 행정부인 거야. 그치? 그래서 나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입법부, 자, 사법부, 행정부가 있을 거고. 자, 법도 어때? 법도 입법법. 입법법은 법을 만드는 법이야. 그치? 사법법이잖아. 사법법. 이거 보겠어. 사법법이다. 사법법은 재판에 쓰이는 법이야. 재판에 쓰이는 법들. 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형사소송법. 그치? 자, 민사소송법. 자, 소송법이 재판에 쓰이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지금 형사소송법 공부할 거예요, 우리가? 민사법 공부할 거예요? 아니잖아, 지금. 우리가 공부할 것은 이게 아니고 여기지. 행정법이지. 그렇잖아요? 자, 행정법을 공부할 거야, 지금부터. 그렇잖아, 지금. 근데 자, 이 행정하고 관련돼서 이제 광의행정, 자, 광의라고 해서 넓게 보는 건데, 뭐 광의라고 해서 이제 그래 항상 뭐 광의협의 나름이다 이렇게 항상 법에서는. 자, 광의가 무슨 의미? 광의. 자, 광의니까 넓은 의미. 자, 넓은 의미. 광의라는 것은 자, 협의는 뭐 좁은 의미겠지, 그렇지? 그래서 나 지금 자, 나눌 텐데, 근데 여기서 보시면 자, 광의행정, 광의, 자, 넓은 의미에서, 자, 넓은 의미에서 행정이 있겠지 이렇게, 그렇지? 다시 여기 안에 뭐 있냐? 다시 여기 안에는 자, 좁은 의미, 협의 행정. 자, 협의의 의미에서 행정이라는 게 있고 좁은 의미 이게 있고, 자, 또 한 가지가 통치행 이런 거 자, 있어. 통치행이라고. 요 두 가지가 이제 광의행정이야. 그렇지? 근데 이 협의 행정 있잖아요. 자, 이 협의 행정 뭐냐? 얘는 행정부는 법을 만드는 게 중심이에요, 집행 중심이에요? 법 집행 중심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협의 행정이라는 것은 법 집행 작용이에요. 법 집행 작용 이게. 자, 근데 이 법을 누가 집행해? 당연히 공무원이. 자, 공무원이 법을 집행해서 공무원이 법을 집행해서 날 침해한 거지. 항상 법은 항상 뭐가 중심이라고? 소송, 그렇지? 소송이면 자, 날 침해했으니까 소송이 되겠지, 그렇죠? 민사 재판이면 개인이 개를 심했겠지. 행정법이면 국가가 개를 심했겠지.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 국가가 날 침해했는데 자, 국가 중에서 공무원이 자, 이 공무원이지? 자, 이 공무원, 자, 공무원이야, 공무원. 자, 공무원인데 자, 이 공무원 중에서 이제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일단 자, 나중에 공부할 건데 그 공무원 중에서 이 법 집행 누가 해요? 자, 만약에 보세요. 만약에 지금 자, 뭐 강남 세무서다. 강남 세무서가 나한테 지금 세금 부과해. 자, 세금 부과하면 누가 부과해? 아, 세금 부과하면 나한테 납세 고지서 날라오겠지 이렇게? 날라오면 여기 이제 뭐 있어요? 여기 직인 찍히네. 여기 있지? 직인 찍히네. 그렇지? 여기 이제 공무원 직인 찍어서 나한테 날라오겠지. 세금 내라고. 그렇지? 이 직인 찍힌 애 누구야? 이 직인이 찍힌 애가 강남 세무서면 강남 세무서야? 강남 세무서 국장이야? 과장이야? 아니면 강남 세무서장이야? 강남 세무서장이지. 강남 세무서장. 안 그래요? 다시 말하면 자, 이번에는 보세요. 이번에는 만약에 자, 이번 만약에 나한테 자, 면허 정지. 자, 면허 정지한다든지 취소하겠지. 누가 하겠어? 그걸 시도 경찰청에서 누가 하겠어? 경사가? 경장이? 순경이 하겠어? 아니면 시도 경찰서에서 장이 하겠어? 장이 하지, 그렇죠? 그 장이 이제 자기 직인 딱 찍지. 그래서 법 집행은 관서 장이 하는 거야. 그렇지? 만약에 자, 서울시, 부산시면 누가 하겠어요? 시장. 그렇죠? 자, 구면, 구청장.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서의 장이 자기 직인이지. 자기 직인 딱 찍어서 이제 나한테 표시하는 거지,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자, 이 관서의 장이야. 관서의 장인데 그 관서의 장은 많잖아. 자, 청와대지? 자, 청와대 누가 장이야? 청와대면 대통령이겠지, 뭐, 그렇지? 안 그래요? 행정안전부면 행정안전부에서 누가 장이야?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이면 경찰청장. 그렇지? 경찰청장. 자, 시면 시장. 그렇죠? 자, 도면 도지사.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관서 장들. 그래서 이 법 집행을 관서의 장이 하는 거야. 관서의 장들이. 그래서 요 관서의 장이 공무원 중에서 뭐냐? 관서의 장이지. 요 관서의 장을 다 통칭해서 쓰는 말. 자, 다 통칭해서 쓰는 말이 뭐냐면 관서의 장이지 아까. 자, 요 장이 이제 자, 통칭해서 쓰는 말이 행정청 합니다. 행정청. 이 말 쓰는 거야. 행정청. 자, 이 행정청은 어때요? 관서의 장이니까 뭐 시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장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청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하겠지 이제. 그렇지? 그래서 관서의 장이 법을 집행하는 거야. 관서의 장이 법 집행했어, 그렇지? 자, 집행해서 뭐 했겠어 이제? 공무원이 법을 집행해서 국민이 제일 침해한 거야. 침해했다. 그렇지? 자, 침해했다. 자, 항상 법은 뭐가 중요하다고? 항상 법은 소송이야, 소송. 그렇지? 안 그래요? 소송이 없는 법은 생각해 이거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자, 아까 관서의 장인 행정청이 법을 집행해서 날 침해한 거야. 그렇지? 침해했지? 한 가지 예를 들게. 자, 지금 보니까 관서의 장이 세무서장이야, 보니까. 자, 이 세무서장이 세법을 집행할 거야, 세법을. 자, 세법을 집행할 건데 이 세법상에서의 세율이 있죠. 요 세율이 10%야. 자, 10%인데 요 A한테 세무서장이 법을 잘못 집행해갖고 15%로 자, 15%로 지금 세금 부과했다. 그렇지? 자, 세금 부과했다. 그래서 공무원이 법을 자, 잘 집행했어, 잘못 집행했어. 15%로 세금 부과한 것은 적법의 위법이에요. 자, 위법이겠지? 위법이야 지금. 그렇잖아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제 법을 잘못 집행해서 이제 얘한테 세금 부과한 거야. 그렇지?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아까 처분인데 아까 처분이 법 집행이잖아. 과세 처분이겠지? 자, 과세 처분. 그렇지? 그러면 요 A가 저 15% 세금 내야 돼? 15% 생각해봐. 10%로 세금 부과하니까 100억이야. 100억? 15% 부과하니까 150억이야. 그 50억 더 낼 거예요? 그럴 거냐고. 더 내야 돼. 소송해야 돼. 소송해야 되겠지. 위법이니까. 그래서 이제 요 애가 뭐 하는 거야? 국민이. 요 국민이 자, 누구 상대로? 자, 원고 되겠죠. 원고. 자, 원고 될 거야. 자, 피고 누구예요? 피고는 법을 집행한 요 세무서장이지. 얘가 피고야. 항상. 그치? 자, 저는 직업병이 있어갖고 저한테 뭐 날라와 이렇게 했죠? 아까 뭐 한다고? 아까 관서의 장이 자기 직위 지키지. 아까 관서의 장인 행정청이 자기 직인 딱 찍어서 날라오잖아. 처분서가 날라오지? 그렇잖아요. 앞으로 누가 피고라고?
앞으로 국가가 나한테 뭘 보내줬어. 누가 피고예요? 거기 지키네. 걔가 피고야. 자, 걔가 누구라고? 행정청. 응? 관서장들. 제가 피고입니다, 앞으로. 그치? 이런 상태에서 이제 아까 요 A가 원고잖아. 원고고 법을 잘못 집행한 요 행정청, 세무서장. 자, 얘를 상대로 소송하는 거지. 그치? 자, 근데 이게 민사 소송이에요? 행정 소송이에요? 행정 소송 되는 거지. 왜? 공무원 심했으니까. 그치? 개인이 심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행정 소송하겠지. 행정법원한테. 민사법원, 행정법원. 행정법원, 행정소송하겠지. 자, 이거 행정소송 가능하지, 이거? 자, 이거 이 법이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할 수 있어. 소송을 통한 권리 구제가 가능하지. 자, 뭐 했을 때? 자, 공무원이 법을 잘못 집행했어. 법을 잘못 집행했을 때는 국민이 소송을 통해서 구제할 수 있는 거야. 이게 행정행위, 자, 이게 아까 봤듯이 법집행작용입니다. 자, 아까 협의행정. 그치? 그래서 요 협의행정은 법집행작용이야. 법집행작용들. 그치? 근데, 자, 통칭이지, 통칭이. 이 통칭이 뭐냐면 이런 거야. 통칭이라는 것은 얘는, 자, 대한민국에서, 자, 가장 최고 권력자 있을 거 아니야. 자, 대한민국에서 최고 권력자. 누구 있어요? 대통령. 대통령과 뭐 국회. 자, 이런 기관이 있겠지, 이렇게. 자, 근데 봐봐. 대통령이 자, 김정은하고 남북 정상회담에 있어. 남북 정상회담.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했다든지 대통령과 국회가 군대를 파견시켰어. 군대를 파견했어. 이렇게 이라크에다가 예를 든다면, 그렇지? 근데 법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한테 자, 정은이하고 남북 정상회담 하래? 법이 나와 있어, 이거? 법이 나와 있냐고요?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지, 이거는 법 집행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면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은 뭐겠어, 이게? 법 집행이에요? 법을 집행한 거야? 아니면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라든지, 그렇죠? 자, 또는 이제 민족 평화 같은 어떤 자,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치란 거야, 지금. 정치란 거지, 대통령이 정치행위. 자, 정치란 거지, 이건. 그렇잖아? 그런 상태에서 이제 대통령과 국회가 뭐 했어? 대통령과 국회가 법을 집행했어요? 정치를 했어요? 정치란 거야. 그치? 자, 정치를 했어. 근데 정치를 했는데 저는 저 북한과 대화하는 거 되게 싫어, 저는. 제가 되게 싫어. 저는요, 저 북한은요, 그냥 무력 통일을 하고 싶어, 저는. 대화 필요 없어.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이 마땅치 않아, 제가. 마땅치 않아? 제가 그런 거야.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한다는데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을 자, 취소해달라고 제가 법원 소송을 제기해. 자, 법원 소송을 제기해. 그렇지? 아, 그러면 법원이 일개 판사가 대통령 하겠다는데 법 집행도 아닌데 판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정치라는 것은 나중에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선거라든지 역사의 평가인 거지? 그렇잖아. 법 집행작용이에요. 지금 대통령과 국회 정치란 거야. 자, 정치한 것, 정치를 했다, 정치. 정치한 것은 소송이 안 되잖아, 이게. 소송이 안 되지. 아, 그러면 법이라는 것은 뭐야? 항상 법은 소송을 통해서 권리 구제가 가능한 법인 거야. 그렇지? 근데 아까 통치행위 정치는 소송이 안 돼. 소송을 통해서 판사가 판단할 수 없어. 안 그래? 소송을 통해서 행정 소송도 안 되고 자, 판사가 판단할 수 없고 구제할 수 없는데 재판에서 뭐 할 건데 그거를. 응? 안 그래요? 자, 이것은 법의 영역이 아닌 거잖아, 이거는. 그렇지? 아까 법이라는 것은 아까 행정법은 법을 집행하는 건데 남북 정상회담은 법 집행작용이야, 정치란 거야. 정치행위다, 정치행위. 정치행위는 소송이 안 되잖아, 이게. 소송을 통한 구제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법에서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 지금. 법에서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 뭐 하겠어요? 이 통칭이지? 얘는 좀 빼겠다. 얘는 행정법의 연구 대상에서 좀 빼겠다, 이거를. 그렇지? 자, 아까 챕터 아닙니다. 파트 1에서 아까 챕터 1 제목 뭐예요? 아까 행정이지? 행정을 왜 공부하는 거야? 우리가 생각해봐. 응? 만약에 공무원 시험 과목이지? 자, 공무원 시험 과목에서 과학이 시험 과목이다, 과학이. 자, 과학이 시험 과목이면 어디까지 과학이에요? 물리야? 응? 아니면 화학이야? 화학도 포함돼? 생물 포함돼? 어디까지가 과학이야? 응? 아, 지구과학도 포함되는 거야?
아니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시험 범위가 그죠? 시험 범위를 딱 정해줘야지 공부를 하지. 안 그래? 마찬가지야. 지금 우리가 행정법을 공부할 거 아니야 지금. 그럼 어디까지 행정이야? 어디까지 행정이고 뭐가 행정이 대체? 이걸 딱 판단해줘야지 공부를 할 거 아니야 우리가. 연구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자 아까 챕터 1이잖아. 챕터 1에서 행정은 행정법의 연구 대상이 어디까지 다 정해지는 거야. 다 정해지는 거지. 그래서 아까 국가 적용 중에서 입법은 행정이 아니잖아. 빼버리지? 그치? 자 사법도 행정이 아니잖아. 빼버리지? 그치? 다시 광의행정. 요 광의행정 중에서 아까 통치행위는 정치 판단 문제지. 행정 소송을 통한 구제가 안 되지. 그치? 소송을 통한 구제 안 되니까 공부할 필요가 있어? 할 필요 없어? 공부할 필요 없잖아. 빼버리지? 자 빼고 남은 나머지 이게 행정이다. 이게 행정이다. 얘가 행정법의 연구 대상이 되겠죠. 얘가 그치?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런 의미인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일단 자 그래서 이 통칭을 왜 공부합니까? 자 이 통칭을 공부한 이유는 자 아까 뭐 때문에 행정법의 연구 대상에 포함하려고 좀 빼려고. 자 빼야 되니까 이제 뭐가 통칭이고 어디까지가 통칭인지 좀 알아야 뺄 거 아니야. 그치?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이제 이 통칭이 되게 중요한 파트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물론 다 나와요. 문제는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자 문제 다 나오는데 다만 이제 시험 출제가 뭐 일반행정지, 소방지 다 나옵니다. 통칭에는. 근데 자 출제되는 문제 중에서 그 직렬 중에서 군무원 시험이 좀 잘 나와요. 여기는 통칭에는. 그래서 하여튼 자 다 나오지만 일단 자 군무원 시험에서 출제 잘 된다. 우리가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통칭 이제 보시면 통칭이 앞에 행정의인데 별로 별 거 없어. 자 별로 별 거 없고 자 어디 가시면 되냐면 거기 이제 자 통칭이 바로 가시면 됩니다. 앞에 파트는요 그냥 가볍게 읽어보세요. 가볍게 앞에 파트는 왜냐면 잘 안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공부해서 뭐 할 건데 그치? 자 그래서 자 6페이지 가시면 통칭이 나와 있지. 6페이지 통칭이 가시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일단 거기 6페이지인데 거기 이제 통칭이 나와 있잖아. 나와 있죠 지금. 자 이런 거야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지금. 자 대한민국은요 자 국회하고 자 대통령 자 법원이 있어 이렇게. 자 법원이 있는데 근데 국회에서 뭐 해요? 국회에서 하는 일은 국회는 법을 만들어. 국회가 법만 만들어요? 아니지. 대통령도 견제하지. 국회는. 자 또 국회는요 국민이 잘 살 수 있게 뭐 합니까?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치를 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국회가 정치를 하지. 정치하는 기관이잖아. 그렇지? 대통령도 정치를 하지. 그렇지? 대통령도 하는 일이 많잖아. 다만 대통령도 자 국민이 잘 살 수 있게 정치를 하겠지. 그렇지? 정치를 합니다. 근데 법원이 정치해요? 법원이? 자 법원이 정치하냐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 정치판사, 정치검사. 그렇지? 판사하고 검사는 어때? 판사하고 검사는 정치 개입하면 안 돼. 그렇죠? 안 그래? 자 사법권 행사 기관이기 때문에 판사하고 검사가 정치에 개입하면 재판이 공정해져요. 자꾸 정권 영향을 받아. 권력표를 되겠지. 그치? 그래서 판사하고 법원과 검사는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잖아. 정치판사, 정치검사 하잖아 요즘에. 그치? 요즘에 너무 많잖아 정치판사, 정치검사들. 안 그래요? 그래서 자꾸 판사하고 검사가 정권의 영향을 받아서 권력의 편을 들고 정치판사 하면 안 되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저희 개인적 생각은요 빨리 도입할 것이 어디야? 이 분야에 알파고 빨리 도입해갖고 판사 검사 재판을 데이터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해야지. 자꾸 저 어떤 정치님에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안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법원은 저 어때요? 약간 중립기관이잖아 이게. 저 중립적 이제 3자야.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은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법원은 중립적이고 자 이 정치로부터 독립된 기관이지. 자 그래서 법원이 정치에 개입할 수 없는 거잖아. 법원이 정치화되면 재판이 공정치 않게 되고 권력하고 돈에 따르겠지 재판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법원은 중립적인 제3자이기 때문에 법원이 정치에 개입할 수 없다는 거야. 그렇지? 그렇겠지?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이거지 이제. 요 갑 있지. 요 갑이 국민이야. 제가 국민인데 요 갑을 침해한 거야 지금. 요 갑을 누가 침해했어? 요 갑을. 대통령과 국회가 뭐 하면서? 정치를 하면서. 대통령과 국회가 정치를 하면서 침해한 거예요. 갑을. 대통령과 국회가 법을 집행했다고? 법 집행자가 아니라 정치를 하면서. 침해했겠지 얘를. 그치? 안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 법 집행이 아니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요 갑이 자 침해당했어.
정치 때문에. 자, 침해당했지? 자, 뭐 합니까, 이제? 요 갑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자, 나를 구제해달라고. 나를 구제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보니까 이게 정치 문제야. 법 집행이 아니고. 그러면 이 법원이 이 정치 문제 개입할 수 있냐고. 정치 문제에 개입해서 법원이 중립적인 법원이 재판에 관여할 수 있냐고.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거냐고. 그런 문제예요. 그렇지? 근데 자, 정치에 개입하잖아. 정치에 개입하면 법원은 갑을 구제해 줄 수 있어. 자, 갑을 구제해 주겠지만 정치에 개입하면 판사가 정치화돼. 그렇지? 판사가 정치화되면 어때요? 자, 법원의 중립성이 깨져버려. 공정성이 깨지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섣불리 법원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잖아, 지금. 그렇지? 그래서 법원은 정치 문제, 이 정치 문제 등에 대해서 법원은 자, 어때요? 재판해 줄 수 없다. 정치에 개입해서 재판을 해줄 수 없다. 이게 뭡니까? 자기 통칭이라고. 자, 일단 개념 아까 뭐가 중요하다고요? 응? 일단 처음 공부하실 때 법률 용어. 응? 자, 법률 용어. 자, 통칭이. 자, 통칭이 뭐야? 개념. 응? 자, 통칭이 개념. 정치 문제하고 자, 정치 문제하고 아까 정치 기관이 뭐 하면서 정치를 하면서 침해했어. 이 정치 문제하고 지금 법률적 판단 문제가 같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아까 법원이지? 법원이 정치 문제에 개입해서 재판해 주겠다? 법원은 재판 못 해주겠다. 재판해 줄 수 없다. 응? 법원이 관여하면 자, 법원이 정치화된다. 관여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아까 통칭이지? 통칭이는 법원이 사법 심사할 수 없다. 해석해봐, 이거 뭐야? 사법부가 심사할 수 없다. 바꿔 얘기하면 법원은 재판 못 해주겠다. 응? 구제할 수 없다. 그렇지? 자, 이게 통칭입니다. 통칭입니다. 좀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통칭이라는 것은 지금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법원은 정치 문제에 개입해서 재판을 해줄 수 없다. 없다니까 부정이지, 부정. 해줄 수 없는 거다, 그렇지? 없다, 할 수 없다. 자, 이게 통칭입니다. 좀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잖아 지금, 그렇죠? 근데 자, 그래서 통칭은 자, 이 정치 문제는 법원이 재판을 해주지 말라고 이게 법에 나와 있어요, 이게? 법에 나와 있어요, 법이 없어요? 자, 법이 없어 이거, 그렇죠? 법이 안 나와 있어. 항상 법이 없을 때는 항상 뭐야? 자, 항상 법이 없을 때는 학설과 판례 대립이지, 항상. 학설과 판례 대립. 학설과 판례가 해석하겠지, 해석, 그렇지? 항상 법이 없을 때 이 문제야. 아, 그러면 자, 아까 보세요. 자, 사법심사 할 수 없다.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학자들이 그럴 거 아니야. 학자들이 아니, 너가 구제 안 하면 어떨 거냐 대체. 너가 구제 안 해주면 국민 구제 안 되잖아. 그냥 개입해서 해줘. 하면서 어때요? 개입해서 구제를 해주려고 하겠지. 그렇지? 그런 경우라면 통치행위를 긍정하겠어, 부정하겠어? 자, 재판 해주라, 그렇죠? 재판을 해주려고 하면 자, 이 통치행위를 부정하겠지. 자, 통치행 부정하지 않겠어요? 부정설, 그렇지? 자, 또는 이제 어때요? 또는 자, 법원이 정치화를 반대한다면, 법원이 정치에 개입하면 법원의 재판이 공정치 않기 때문에 법원은 정치 문제 개입하지 마, 재판 해주지 마, 하지 말라고 하는 견해는 통치행을 긍정하겠지. 그렇지? 학설 대립 나오겠지? 학설 대립이니까 자, 부정설하고 긍정설 나오겠죠, 여기서? 그렇잖아요? 자, 지금부터 국어 실력. 법이 아니야, 이제. 자, 법이야 국어 실력이야. 아까 통칭이 뭐라고? 자, 통칭이는 법원이 재판을 해줄 수 없다. 재판을 해줄 수 없다는 건 긍정하니까 할 수 없다. 사법심사 안 된다는 거잖아. 긍정설을 할 수 없다. 응? 사법심사 안 된다. 부정하면 법원이 재판을 해줄 수 없다는 거 부정하니까 해줘라, 그죠? 그러면 부정설은 사법심사가 가능하겠지. 안 그래요? 그렇잖아 지금,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긍정설하고 부정설 나오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학설이니까, 그렇죠? 이 중에서 이제 어떤 것이 다수 견해냐, 학자 중에서 어떤 것이 다수 견해고 판례는 이 두 가지 견해 중에서 어떤 견해를 지지하고 있느냐, 그렇죠? 자,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자, 다수설은 긍정설. 자, 다수설이 긍정설. 자, 긍정설이 다수 견해. 판례도 긍정설.
원칙은. 그래서 이제 자, 다수설과 판례는 아까 정치 문제에 법원이 개입할 수 없다. 왜? 법원은 중립적인 제3자이기 때문에 법원이 정치에 개입하면 법원이 정치화된다. 법원이 정치화되면 재판이 공정치 않다. 그래서 이제 자, 사법심사에 하지 마라. 할 수 없는 거다. 이것이 이제 긍정설. 그렇겠지?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이제 아까 자, 이거 다시 보시면 아까 통칭이 긍정설이지? 무슨 의미? 자, 통칭이 긍정설은 아까 통칭이 뭐라고? 자, 통칭이가 아까 부정의 의미예요, 긍정 의미예요? 통칭이 부정이잖아. 법원은 사법심사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걸 긍정하니까 할 수 없다. 할 수 없으니까 구제 못 해주겠다. 구제 안 해주고 법원이 정치를 맡겠다. 그렇지? 자, 부정하면 국민의 권리 구제가 중요하다. 법원은. 그래서 법원이 정치화될지라도, 그렇지? 자, 법원이 정치화될지라도 일단은 자, 법원은 일단 개입하라. 개입해서 구제해줘라. 그렇지? 자, 구제해주니까 이제 사법심사 가능하다. 사법심사가 가능하니까 구제해주겠지. 그렇지? 이 중에서 어떤 거가 다수견해? 긍정설. 그렇지? 자, 긍정설 다수견해. 그러면 여기서 왜 안 되는 거냐? 왜 사법심사 안 되는 거냐? 이유가 뭐냐? 자, 이유가 뭐냐? 그렇지? 요 이유 등에 대해서 나온 것이 어디냐면 자, 교재에서 자, 이제 그 8페이지 가보세요. 8페이지. 자, 교재에서 8페이지 가시면 거기 이제 자, 통치행위 인정과 관련된 그 학설 나와 있죠. 학설 보시면 자, 부정설하고 긍정설 나와 있지. 자, 부정설하고 긍정설 나와 있는데 일단 자, 부정설 나와 있어요. 부정설. 자, 그 부정설은 아까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자, 긍정설은 사법심사를 할 수 없다. 자, 그게 있을 거고 다시 보면 자, 긍정설 나와 있죠. 뭐 재량행위설, 뭐 대권행위설, 권력분립설, 사법자제설 나와 있는데 일단 지금은요 그 중에서 권력분립설하고 사법자제설이 이제 지금 중요한 그 견해입니다. 나머지는 별로 안 중요해. 그래서 이제 권력분립인데 아까 보세요. 자, 아까 보시면 권력분립상. 자, 권력분립상 아까 정치 누가 하는 거야? 정치는 아까 국회하고 대통령이 하는 거잖아. 법원은 정치 못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권력분립상 법원은 정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치 문제 개입할 수 없는 거라고. 이건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못 하는 거다. 처음부터. 응? 그래서 이제 못하기 때문에 같은 견해가 내재적 한계설이지. 법원의 내재한 한계다 이게. 자, 법원의 내재적 한계니까 자, 안 하는 거다, 할 수 없는 거다, 그렇지? 이게 이제 권력분립설. 그래서 요 권력분립설이 자, 판례 중에서 다수 판례입니다. 다수 판례들. 자, 이게 있고 다음 가시면 4번 있지? 자, 그 4번 가면 사법자제설인데 뭐겠어요, 이거는? 아까 법원이 할 수 없는 거야? 할 수 없는 거야? 자제할 뿐이야, 그냥. 법원은 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법원이 정치에 개입하면 법원이 정치화되고 법원이 정치화되면 법원은 공정성을 잃게 돼. 그래서 법원은 자, 가장 중요한 기능을 잃게 되기 때문에 법원은 할 수 있는데 자제할 뿐이야. 다시 얘기하면 아까 권력 분립은 처음부터는 못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고 사법부 자제설은 할 수 있는데 안 할 뿐이야. 자제하는 것뿐이야. 그렇지?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견해가 이제 이 두 가지의 견해가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자, 판례는 권력 분립설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 사법부 자제설을 취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하셨죠까지? 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잘 이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 한 가지에 요 예를 보시면 이제 자, 요 예를 보시면 통칭이 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 예를 보시면 이거 생각해봐. 자, 이 판례가 이제 미국에서 자, 로드 아일랜드주 사건인데. 자, 로드 아일랜드주 사건. 그래서 이제 이 판례가 1840년대? 자, 1840년대 판례에게 1840년대 판례. 자, 근데 이 당시는요, 보세요. 1840년대는 우리가 선거할 때, 자, 선거할 때 한 명당 한 표지. 자, 선거할 때 한 명당 한 표를 줘야 된다. 어떤 선거 원칙? 보통 선거 원칙이지. 그치? 근데 보통 선거 원칙인데 1840년대는 아직까지는 보통 선거 원칙 확립이 안 됐었어. 그래서 한 명당 한 표가 아니었었어요, 당시는. 선거할 때. 그래서 이제 재산이 있잖아. 재산이 있는 자가 선거할 수 있어. 자, 재산이 있는 자 선거할 수 있고 재산이 없는 자는 선거할 수 없어요. 이 당시는.
자, 지금 선거권 어디에 근거해서? 한 명당 다 주는 거야? 재산에 근거해서? 재산에 근거해서 선거하는 거야, 지금. 그치? 근데 재산이 없는 자 선거할 수 없잖아. 그럼 어때요? 자기 대표자를 국회로 보낼 수 없잖아. 국회로 보낼 수 없으면 자기의 이익을 지킬 수 없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이제 뭐 한 거야? 재산이 없는 자들이 반란 정부를 일으킨 거지. 반란 정부를. 자, 지금 한 개 주가 있어요. 이렇게 한 개 주. 한 개 주가 있는데 이 한 개 주에서 자, 종전 정부. 자, 종전 정부가 있는데 자, 이제 아까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어. 자, 뭐가 생겼어, 이제? 반란 정부가 일어났겠지? 반란 정부가? 한 개 주에 두 개 정부가 있어. 두 개 정부가. 그렇지?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이제 뭐 합니까, 이제? 자, 종전 정부가 반란 정부를 놔두겠어. 진압해야 돼. 자, 진압해야 되겠지? 그렇잖아, 지금. 자, 진압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상태에서 자, 종전 정부가 반란 정부를 자, 군대인 가지고 자, 진압하려고 계엄령 선포했겠지? 자, 계엄이 뭐야? 계엄령. 비상계엄령. 자, 계엄이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자, 경찰이 자, 질서 유지하지만 비상시에는 군대가 투입되겠지. 군대가 투입돼서 이제 질서 유지하는 거야. 지금 계엄이라는 것은. 그래서 자, 군대가 투입돼서 지금 군대가 그런 상태에서 종전 정부의 군인이 얘가 보든이야. 자, 반란 정부 있지? 이 반란 정부의 군인이 얘가 루터야. 이해했었죠? 그런 상태에서 뭐 합니까, 이제? 요 계엄령의 근거에서 보든이 영장 없이 자, 얘 집 가서 이제 자, 루터 집 가서 이제 얘 집 가서 얘를 체포하게 된 거지. 체포하니까 루터가 이제 보든을 자, 영장 없이 불법으로 이제 불법 가택 침입했다고 하면서 고소하게 된 거지. 형사법원에. 자, 여기까지 이해했었죠? 자, 그럼 생각해봐. 지금 불법, 자, 형법상에서 불법 가택 침입자가 될지 하는 것은 정치 판단 문제예요? 법적 판단 문제야? 형법상 문제지? 형법상 범죄가 될지 하는 문제야? 정치 문제예요? 법률 문제예요? 형법 문제지, 형법 문제. 그치? 형법 문제니까 법률적 판단 문제지, 이게? 그렇잖아? 그런 상태에서 아까 보드는 영장 없이 루터를 체포한 것이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유죄, 무죄? 응? 이거 알려면 이게 판단이 바로 안 돼. 자, 이거 알려면 그 전에 먼저 심사할 게 있어. 먼저 심사할 거. 종전 정부 있지? 종전 정부가 발한 계엄령이지? 이 계엄령이 이게 합헌이에요, 위헌이에요? 합헌, 위헌. 위헌이면 위헌인 계엄의 근거에서 영장 없이 체포한 것은 유죄겠지. 합헌이면 무죄겠지. 그치? 안 그래? 근데 그러니까 이 계엄령이 위헌인지 합헌인지 알려면 그 전에 또 심사할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심사할 문제냐면 봐봐. 자, 이 보세요. 여기 로드 아일랜드 주가 있을 거 아니야. 요 주가 있으면 요 주민들은요. 요 주민은 이 두 개의 정부 중에서 어떤 정부를 지지합니까? 주민들은. 응? 자, 마찬가지야. 지금 한반도 안에 뭐 있어? 지금 한반도 안에 지금 누가 있어? 대한민국, 북한 있잖아. 어떤 정부가 정통성 있는 정부야? 어떤 정부 합헌성 있는 정부인 거야? 북한이야? 우리 대한민국이야. 우리 대한민국이지. 어? 자, 요 대한민국 우리 지자잖아, 우리가. 그렇죠?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정부 중에서 이 주민들은 어떤 정부 지지하냐고. 이 두 개 정부 중에서 어떤 정부가 이 주민들이 지지받고 있는 정통성 있는 정부냐는 거지. 두 개 정부 중에서. 그렇지? 만약에 종전 정부가 정통성이 없으면 자, 이 주민의 지지받지 못하는 정통성이 없는 정부가 발한 계엄은 위헌일 거고. 자, 위헌일 거고. 그렇지? 자, 또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아까 보던 유죄겠지. 안 그래요? 만약에 종전 정부가 정통성이 있으면 정통성 있는 정부가 발한 계엄은 합헌일 거고. 그렇지? 합헌일 거고. 아까 보드는 무죄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법원이 뭘 심사해 봐야 돼? 법원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심사하려면 얘를 먼저 심사해 봐야 돼. 얘를 지금. 안 그래? 어떤 정보에 정통성이 있는지. 정통성 문제가 법적 문제야, 정치 판단 문제야. 정통성 문제는 자, 주민이 어떤 정부를 지지할 건지 정통성 문제인 거지, 이게. 이게 법적 문제야, 정치 판단 문제야. 정치 판단 문제인 거지. 안 그래요? 그래서 뭐 합니까, 이제? 이 법원은 이걸 재판하려면 법원이 정제 개입을 해야 돼. 종전 정부하고 반란 정부 중에서 한 편을 들어야 돼, 한 편을 지금.
어떤 정보가 정통성이 있는지 한 편을 들어야 돼. 안 그래요? 우리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때요? 종전 정보하고 탈레반 중에서 어떤 정보 정통성이 있느냐 한 편을 들어야 돼. 그런 상황이야 지금 그런 상황? 그렇지? 그런 상황에서 뭐 한 거야? 그런 상황에서 판사가 종전 정보가 정통성 있대. 종전 정보가 정통성 있다고 해서 종전 정보 편을 든 거야. 종전 정보 편을 들었는데 편을 들어서 보드는 무죄래. 판단했어? 판단했죠? 그렇지? 근데 전쟁에서 반란 정부 이겨버렸어. 응? 종전 정부 편을 들었는데 전쟁에서 반란 정부 이겼어. 반란 정부가 지금 어때 판사들 다 사형이지? 그렇잖아, 그죠? 아니야. 아까 아프가니스탄에서 뭐 합니까? 종전 정부 편을 들었는데 탈레반이 이겼어. 판사들 사형이지?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또 판사가 종전 정부가 정통성 없다고 해서 자 반란 정부 편을 들었는데 또 종전 정부 또 이겼어 전쟁에서 또 사형이지? 그렇잖아,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자 판사는요 어떤 정부가 정통성 있는지 그 문제에 개입하고 싶어 모른 척하고 싶어 지금 모른 척하고 싶잖아 지금 애써 애매하겠지만 그러니까 뭐야 이제 그러니까 판사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다. 정치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보든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재판 못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형사재판은요 유죄인지 무죄인지 재판하지 않고 그냥 끝낼 수 있는 방법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죄인지 무죄인지 법원이 정치에 개입할 수 없다. 그렇죠? 정치에 개입하면 내가 정치화 된다. 그렇지? 이게 통책인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자 통책을 다시 정리한다면 정치 문제하고 법률적인 판단 문제가 같이 있어 이렇게 같이 있는데 법률적인 판단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법원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거라고? 아니면 법원이 정치에 개입하면 법원이 정치화된다고? 법원이 정치화되니까 법원은 정치 문제 등에 대해서 중립기관이야. 중립적인 기관이 법원은 정치 문제에 개입할 수 없는 거라고. 제게 통책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조금? 자, 그래서 이 통책은 그러면 법집행 문제예요? 정치 문제예요? 정치 판단 문제이기 때문에 통치행위를 행정법에서 공부하겠다 좀 빼겠다 이는 좀 제외시키겠다는 거야. 제외시키겠다, 그렇지? 뭐 그런 의미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교재에서 자 6페이지 가보세요. 6페이지. 자 교재에서 6페이지 가시면 그 통치행위 나와 있지? 통치행위 개념. 그래서 자 맨 위에 가봐요. 자 광해행정은 아까 넓은림이야. 자 6페이지. 자 광해행정은 자 협의행정과 통치행위를 분리할 수 있다. 근데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성을 갖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합할 뿐 아니라 설령 자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자 그에 대한 집행이 곤란한 것을 말한다, 그렇지?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자 2번 가면 자 통치행위는 입법도 아니고 자 입법, 자 사법, 행정 그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뭐 제4의 국가작용이다. 자 그런 거 나와 있고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자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자 항상 뭐가 중요하다고요? 항상 문제는 뭐가 중요해요? 판례. 지금 나와 이론 잘 안 나와. 그렇죠? 아까 판례 항상 판례야. 그렇죠? 그 뒤에 가보실래요? 그 뒤에 가보시면요 문제 좀 있을 텐데 자 14페이지 자 14, 15 쭉 나와 있지? 자 14, 15페이지 자 14, 15, 16 다 뭐야? 다 판례야 문제는. 그렇지? 다 판례니까 이제 아까 기초 이론 들죠? 자 기초 이론은 이 판례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아까 일단 그 이론 공부하시고 자 다음에서 자 이제 9페이지 다시 앞으로 오세요. 자 다시 9페이지 그 8페이지 자 8페이지 오시면 그 8페이지에서 네 번째 그 4번 가면 우리나라의 통칭이지. 거기서 이제 헌법 조문인데 헌법 조문이 판례에는 법 자체야. 헌법이 그래. 헌법이 얘기하기를 얘는 법원의 소송 제기해서 재판하지 마 하면서 헌법이 정해놨어. 헌법이 하지 말라고. 헌법 스스로가. 그래서 이제 뭐냐면 자 따옴기하시면 되는데 국회의원들. 자 국회의원을 징계한 거야. 자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징계 제명이지.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잘랐어. 제명시켰어. 그렇지? 그러면 그 국회의원이 제명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는 거야. 그렇지? 근데 헌법을 하지 말해.
헌법은 보세요. 헌법은 보세요.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자, 징계, 제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대. 법원의 소송 제기해요. 아니면 국회 판단 존중해 주라고. 국회 판단을 존중해서 법원이 재판하지 말라고. 그렇지? 아, 상황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국회의원이 몇 명이야? 국회의원이 300명인가? 몇 명이에요, 국회의원? 하여튼 이제 국회의원은 합의제. 그렇지? 다수가 이제 합의한 거잖아. 다수가 합의해서 지금 잘랐는데 판사 몇 명 안 되잖아. 그렇죠? 거기서 재판적이면요. 뭐 재판적에서 판사가 몇 명 안 되는데 그 판사가 국회의원 몇백 명 모여서 합의한 것을 되풀 수 있겠어?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지금. 안 그래요? 아,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국회의원을 징계한 거야. 자, 제명시켰지? 그런 것에 대해서 판사는 국회의 판단을 존중해 주라고. 국회 판단을 존중해서 헌법은 국회의원의 징계 제명은 법원에 제소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헌법 스스로가 통책 인정한 거지. 헌법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여기는. 그렇지?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뭘 주의하냐면 이제 A급 지문 헌법 조문은 국회의원은 나와 있잖아. 나와 있는데 근데 지방의 의원은 안 나와 있어 이게. 자, 지방의회지? 만약에 보세요. 부산시에서 부산시의원을 잘랐어. 제명시켰어. 그럼 이제 그 의원이 제명처분 취소 소송이라는 행정소송 할 수 있냐는 거야. 근데 헌법은 국회의원이지 지방의원은 안 나와 있잖아. 그래서 지방의 의원은 제소할 수 없다가 아니잖아 지금. 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방의 의원은 지방의회를 상대로 해서 제명처분 취소 소송이라는 소송이 가능해요. 그렇지? 그러면 자, 통칭이야, 통칭이 아니야. 통칭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국회의원은 통칭이야. 그렇지? 자, 국회의원은 통칭인데 지방의 의원은 자, 통칭의 속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지? 행정 소송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자, 맨 밑에 가보세요. 8페이지. 자, 8페이지 맨 밑에 가시면 자,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징계, 제명은 자, 통칭에 속하지. 포함되는데 다만 이제 지방의 의원 징계, 자, 지방의 의원 징계나 제명 처분은 행정 처분이다. 아까 행정 처분이 뭐예요? 아까 행정 처분인데 그냥 행정 처분 아까 그거잖아. 행정 처분은 아까 공무원이 법을 집행한 거야. 자, 공무원이 법을 집행해서 심의한 거야. 이게 정치 문제야, 집행작용이야. 법 집행작용이다. 그렇지? 그래서 자, 이거 약간 그 행정 처분 나오잖아 앞으로 행정 처분 나오면 자, 공무원이 법을 집행해서 일단 침해한 거야. 자기 처분입니다. 그래서 이 처분이 행정 소송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제 행정 처분성 인정된다. 행정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의미는 행정 소송이 가능하다는 거야 지금. 가능하다. 그래서 자, 뭐 할 수 있다. 행정 소송이 가능하니까 사법심사 가능하잖아. 사법심사가 가능하니까 통치행위 속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좀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나머지 이제 판례인데 그 판례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A급 지문. 그래서 자, 그 판례는 좀 쉬었다 볼게요.